하나가 된 두 사람의 주위로 온통 황금빛 비가 내리고 있다. 이것은 곧 소멸하기 전의 우주, 마지막으로 빛나는 불꽃의 광유와도 같다. 극도로 관능적인 순간이지만 결코 천박하거나 노골적이지 않다. 직사각형 문양의 가운을 입은 남자는 황금빛 구름을 몰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막 내려온 듯하고, 꽃무늬 옷을 입은 여자는 지상에서 막 피어난 것처럼 보인다. 여자의 발목에는 황금빛 넝쿨이 감겨 있다.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지만 남녀가 서로를 갈구하는 감정은 너무도 강렬하게 느껴진다. 키스는 클림트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사랑의 영원한 합의를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가 생각했던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전과 여러 학문에도 해박했던 이 거인은 왜 이토록 강렬하게 사랑을 갈망했을까? 베토벤 프리즈에 이어 이번에도 클림트는 키스를 통해 사랑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가치며 행복이며 영원한 꿈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사랑을 얻은 상태였다면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클림트는 여러 모델들과 거리낌 없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정작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는 끝내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황금과 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는 영원한 정막처럼 느껴졌다. 이 외에도 대표작으로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그리고 유디트가 있죠. 모델은 아델레라는 사람인데 빈의 부호 페르디난드 블로우 바우어가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클림트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당시 빈에서는 돈을 주고 부호들이 예술가들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여성의 관능에 대해 표현하는 걸 좋아했던 클림트가 초상화에서도 여성의 치명적인 관능미를 황금의 화려함과 함께 그렸습니다. 드레스에 가득한 정교한 무늬들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클림트가 고대 예술에 탐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과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금은 비잔티움 예술의 영향력을 말해주며 드레스의 무늬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눈을 연상시킨다. 다른 무늬들도 마찬가지다. 아들레의 오른편 어깨 옆에서 돌아가는 소용돌이 무늬는 미케네 문명을, 치마의 양옆 베일 속의 반원형 무늬들은 고대 그리스를, 그리고 여성의 성기 모양을 연상시킨다. 클림트와 생물학 사이의 연관관계를 주장한 사람도 있다.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저명한 과학자 에릭 캔들이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실은 빈 출신의 유대인이다. 1929년 빈에서 태어난 캔들은 나치스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1938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에 그려진 장식, 금빛 드레스에 그려진 눈 모양의 무늬 역시 직사각형의 정자와 타원형의 난자를 뜻하며 번식의 상징인 난자와 정자를 통해 아델레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클림트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클림트는 생물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윈의 책을 읽었고 빈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 에밀 주커 칸들의 초청을 받아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을 견학하기도 했다. 아델레의 두 번째 초상화는 첫 번째 초상만큼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두 번째 초상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초상 못지않다. 두 그림 사이에서 클림트 예술의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10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황금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동양과 아프리카, 이집트 같은 먼 이국의 장식이 차지했다. 1912년에 그린 이 초상은 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초록과 분홍을 주조로 한 화려한 색상이 그림을 감싸고 있다. 아들레의 의상 역시 1907년 초상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여전히 장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금과 은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속 아델레는 푸른 털이 둘러진 긴 망토를 걸치고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쓴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어깨와 얼굴 뒤에는 중국 도자기에서 따온 듯한 동양적인 인물들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클림트는 이제 비잔티움과 미케네 문명을 떠나 그보다 더 먼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작 유디트를 안 볼 수가 없죠. 유디트는 성경에 있는 일화 속의 인물인데 클림트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이고 포스가 있죠. 아래 오른쪽에 있는 적장의 목이 좀 섬뜩하긴 합니다. 클림트는 풍경화도 많이 그렸다고 해요. 참 잔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림의 배경인 아터 호수를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호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후반기로 갈수록 죽음과 삶에 대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클림트의 유작이 된 신부입니다. 좀 어두운 느낌이 나죠. 클림트는 1918년 아버지처럼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독감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우연처럼 오스트리아 빈도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1914년 오스트리아 황제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제국과 마지막 운명을 함께한 시대의 거장 클림트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클림트의 인생은 막을 내렸지만 작품은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